최상병 순직 사건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가 정종범 해병대 이사단장을 방문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사단장은 지난해 7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깨알같이 메모한 걸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정종범 해병대 이사단장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정 사단장이 지난해 7월 31일 받아 적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 내용을 먼저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사단장은 지난해 군검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적은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는 메모를 두고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적은 것이라고 했다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발언이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 지시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가 제외됐기 때문에 지난달 국회에서도 메모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메모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게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법무관리관님. 장관님의 말씀을 적은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했을 때 누구냐고 했냐고요. 그래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해당 발언은 이 전 장관이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수처는 정 사단장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사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안보 상황을 이유로 2번 연속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정 사단장은 오는 19일 국회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담당 검사가 수사에서 빠지는 회피 신청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의 변호를 맡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팀을 정비하고 이 씨에 대한 정식 조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일 도이치 공범 녹취 파일 공익 신고자가 공수처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10시간 넘게 조사받은 장소는 최상병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공수처 소속 A검사 사무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A검사는 도이치 공범 이종호 씨의 변호인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겁니다. A검사는 공익신고자가 조사를 받으러 온 날 관련 사실을 알고 수사에서 빠지는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의 변호를 맡았던 검사는 한 명 더 있습니다. A검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있다가 지난해 2월 나란히 공수처로 옮긴 B 부장검사인데 공수처장 자리 공백이 길어지며 처장 대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B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 이종호 씨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공수처에 이종호 씨 사건이 있었고 공익신고자가 지난주에 조사를 받았다는 것도 어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동훈 처장도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이치 공범 녹취 파일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수사팀을 정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조사 전까지는 이종호 씨에 대한 수사 내용이 해당 검사에게 공유되지 않았다며 최상병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놓고 사상 첫 국회 법사위 청문회가 민주당 주도로 열리게 되자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법사위에 올라왔는데 민주당은 이것 역시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대한 청원입니다. 검사 탄핵과 판사 탄핵에 이어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에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반대 청원 청문회를 8월 중 개최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앞서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19일과 26일 탄핵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위헌 위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에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참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JTBC와의 통화에서 아직도 국회 운영과 탄핵의 엄중함을 못 깨닫는 것 같다면서 국민청원을 이유로 국회 본무대에 탄핵을 가볍게 올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청원 청문회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어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충남 논산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가 침수돼 남성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죠. 이 남성은 차량을 옮기려다 변을 당했는데 사고 당시 상황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비상장치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2시 40분 지하 2층 주차장 바닥에 물이 찰랑입니다. 한 남성이 내려와 차를 몰고 나가고 뒤이어 한 대가 더 빠져나갑니다. 2시 54분 계단으로 물이 울컥 넘치듯 내려옵니다. 자동차 바퀴가 반쯤 잠겼습니다. 새벽 3시 숨진 50대 남성이 7층에서 차를 빼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이 시각 차량은 물에 뜨기 시작합니다. 옆 차는 고꾸라졌고 떠밀려온 차량은 물살을 따라 빙글빙글 돕니다. 남성이 탄 엘리베이터는 지하 2층에서 멈췄고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7분 전등이 꺼지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새벽 3시 11분 차량은 물에 잠겼습니다. 외부 카메라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새벽 3시쯤 지하 2층에 도착한 50대 남성은 10분 가까이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휴대전화를 놓고 내려와 신고도 못했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한 7, 8분은 됐다고 그러다가 다 들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방금 못해. 엘리베이터 천장엔 비상용 배터리가 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조 통신도 강제 개방도 안 됐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